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바란다,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651님께서 윤 정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좀 선후를 따지고 좀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8649님께서는 주 기자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잘할 것으로 보고요. 희망사항은요, 국민들 장바구니 물가, 기름값 좀 잡아줬으면 합니다. 비행기 유류세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요. 청년들 취업자들 자리도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749님,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요, 윤핵관이라는 분들 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3123님, 심각하게 민생고를 절감하는 이 시국에 권력 다툼 그만두고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립하고 경제 위기 관련해서 대책 수립하고 당선 후 지지율 회복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전달 좀 해달라고 합니다.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 일로입니다. 하락폭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 KSY가 발표했는데요. 국정평가 못하고 있다 부정이 긍정의 2배입니다. 긍정 32%, 부정 63.7%. 한 달 전쯤인 6월 13일 조사 때에는 긍정 50, 부정 42.6. 그때는 그래도 긍정이 많았어요. 네. 살짝 과반도 했고. 그런데 한 달 후인 7월 18일 오늘 긍정 32, 부정 63.7. 그래서 한 달 사이에 7%포인트 긍정 우세했던 게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31%포인트로 부정이 많습니다. 2배가량인데 이거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이 59.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0.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10명에 한 6명가량은 현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안 되겠다, 잘 못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원인을 공정, 상식, 능력, 이 세 가지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대표 원칙이자 상품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못한 채 출범 초기 겨우 2달 만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공정, 상식,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도도 되지 못한 채 휘청대고 있는 거 아닌가. 인사 난맥상, 그다음에 소통의 반대인 불통, 그리고 장관들 인사 독주하거나 청문회도 없이 강행해버린 일방 독주, 그리고 도어 스태핑의 대통령 설화, 그리고 당내 권력 투쟁과 이준석 대표 젊은 새정치 기대했었는데 너저분한 일로 징계받고,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굉장한 하락에 와 있다. 이번 주가 30%, 긍정 30%를 지켜낼 수 있을까 말까의 하방 경직성,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정은 75% 그대로인데요.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연관어가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지하다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 요소 안에 보니까 물가 폭등, 그다음에 의혹, 논란, 그리고 채용, 사적 채용이죠.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망하다라든지 위기다, 아주 부정적이다, 그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단어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조사 개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로 저희 KSY가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7월 15, 16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 어민 송환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보 문란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재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수사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안보문란이라는 현 정부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51.8%. 네. 그러니까 과반이죠. 네. 공감한다. 41.2%.
오차범위 박 10.6%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공감이 많은 응답층은 국민의힘,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보수 성향층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네. 비공감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개요는 좀 전에 언급한 바 네, 같죠. 또 같은 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드라이브 지금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공세를 일주일 넘게 폈는데 네. 국민들께서는 사안별로 엄중히 대응하면서 달라진 팩트는 없는데 왜 갑자기 바뀌어?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 못한다. 그리고 당은 뭐 하고 있냐? 둘 다 뭐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권성동, 장제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그 지금 두 사람 관련 이야기 나오는데 네. 사실은 언급량이 사실 엄청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부분이 뭐 인기 있거나 그렇게 또 이슈를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만 1,000건이고요. 일주일 동안은 한 7,800여 건 정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관련 이야기는 역시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의원과의 어떤 갈등 이야기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채용 문제, 이번에 네.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그 지역 선관위원 아들이죠. 이 월급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야기 계속 압력을 뭐 가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부정적인 내용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다, 갈등, 처음 알았다. 논란이다, 비판하다, 아주 교만하다라는 단어들 보이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더 적습니다. 10,000건 정도 한 달에 일주일 동안은 3,300건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장제원 의원 언급량이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많다고요? 훨씬 많네요. 그래요? 예, 아들 예. 때문에 이렇게 효과인가요? 글쎄요, 아들 연관어는 지금 요즘 국면은 아들은 아닌 것 같고.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 20%는 적지 않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친구 지금 구속돼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도 반대로 나오겠죠.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 이야기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이재명 의원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좀 읽어야 될까요? 좀 뭐 망하다, 비호감이다, 아주 설상가상이다, 냄새가 난다. 이 추천과 관련해서 네. 무엇인가 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무식하다라는 키워드까지 보이는데 부정이 75% 나오고 있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 싸늘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겨우 9급. 나는 7급쯤 될 줄 알았더니 겨우 9급이었다. 네. 그다음에 최저 시급 정도 봤는데 강원도 강릉 촌놈이 그 돈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네.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어버리고 이준석,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강조했던 게 2030들에게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거 바로 잡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최선 확인된 게 서너 명 이상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거의 총알바지처럼 총대를 메고서 내가 했다. 나 이렇게 대통령 대신에 매를 맞으려고 자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이 깨진 거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 네. 저는 국민들 최저임금 이렇게 합의할 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 좀 적게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몇 가지 노력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했으면 이런 말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히고 그러진 않을 텐데. 맞습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관련 이야기 할 때 좀 상식적으로 좀 나라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했는데 여기에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크게 끌어올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0초만 말할게요. 취임 2달간 이 정부 2달간 보면 내용이나 컨텐츠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볼만한 게 별로 없었지만 대통령부터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말 실수, 거친 말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건드려버리거나 왕소금을 그냥 상처에 뿌리는 듯한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이 더 민심 이반 지지율 폭락을 이끌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얘기하셨습니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네.
5209님, 국민에게 공정하게 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 탓하지 말고 국민을 공정하게 인사하고 국민 여론과 민심을 존중하고 고물가 바로잡고 민생 살리세요.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하려면 세금으로 월급 받지 말고 사퇴하세요, 얘기했습니다. 5988님, 장바구니 물가, 유류 물가, 대출금리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면 야채값이 오르는데 올해는 너무 비싸요. 마트 오신 분들 카트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콩나물, 무, 대파, 두부, 고기는 기껏 세일하는 거 삼겹살 서너 줄 한 팩 정도 예전 같았으면 좀 상한 과일은 마감 세일로 팔았는데 요즘은 상한 거 떼어내고요. 다시 포장해서 그 가격으로 판매 중입니다. 얘기했는데 이거 물가 잡아달라, 민생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인사 잡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좀 역성을 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 탓만 하고 있고 우리 할 만한 게 별 정책적 수단이 없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 모른다. 네. 그렇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20만 건 이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은 85만 건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네. 역시나 연관어는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당대표죠. 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긍부정 비율은 어떻습니까? 긍부정이 부정이 지금 62이긴 합니다만 부정이 높습니까? 네, 이건 정치인들 늘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75였는데 긍정이 훨씬 높아졌고요. 지지하다, 잘한다.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보다 낫다, 희망이다. 이런 키워드들 있고요. 여전히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예전에 했던 욕이라든지 아니면 의혹 이런 것들인데 그 외의 키워드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전에 그런 것들 다 이미 다 계속해서 공격 받아왔기 때문에 긍정 키워드가 긍정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 맞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과 비-이재명, 반-이재명 이런 사람들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연합이 이루어져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뒤집거나 승부가 호각세를 이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도 일부 바뀌긴 했고. 그런데 국민조사 그것을 예비 경선에 도입하는 것이니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정치적 논쟁이 다시 또 쳇바퀴 돌아가면 짜증들 좀 내실 거고요. 새 모습을 얼마나 보이느냐가 포인트 같습니다. 강병원 의원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8.15 사면 관련해서 8.15 사면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모락모락 불을 피웁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적인 게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있고 나머지 경제인들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우선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인 이명박 전 대통령. 현재는 나와서 자택에 머물고 있죠. 네. MB 사면해주자 찬성 37.3, 안 된다 반대 57.6, 6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달 전인 5월 3일에도 이거 조사를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네. 그때보다 반대 여론이 오히려 6%포인트 늘었습니다. 늘어났다고요? 네.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런 거하고도 좀 간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있고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8.15 때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럴까요? 다른 분들도 조사하셨어요? 이거 개요는 앞하고 동일합니다. 똑같고요. 네. 참고로 5월 저희가 2일 날 조사했던 거에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찬성 68.8 반대 23.5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국 교수 부인은 찬성 30.5 반대 57.2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찬성 28.8 반대 56.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빼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반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빅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단 관심도가 그렇게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 달 동안 6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긍부정을 봤을 때는 부정이 60이긴 합니다만 공감하다. 지금 좀 늦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가 부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5대5 정도로 좀 팽팽하게 국민들의 의견이 좀 나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부정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 개요 짧게 해야 됩니다. 지난 5월 2일 거 공표는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대상 4월 29일 30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 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7.4% TBS 의뢰 저희 KSOI가 조사했습니다. 네. 30%가 만약에 네. 대통령 지지율 30%가 무너지면 네. 무너질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죠. 네. 네. 만약에 무너진다면 국정 동력의 빨간불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30분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약화될 거예요.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네. 권한과 권능은 법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니까 그게 제약받을 수는 없으나 네. 이른바 령이 안 쓴다 또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참고로 이명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당시 48.7% 50%가 살짝 안 됐어요. 이번 윤석열 득표율하고 매우 흡사해요. 그렇게 득표를 해서 됐는데 취임 일주 후에 7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10주째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거 터지면서 35% 현재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빠져요. 그러고서 취임 넉 달 후에는 무려 16.9%까지 빠집니다.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두 달인데 30%에서 32%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사이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건 하나가 이 자를 그리게 된다면 후행 여론조사들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따라갑니까? 갈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정부를 둘러싼 환경에서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전과 확실히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크게 좋아질 여지가 사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경제가 요지부동입니다. 빅데이터도 민생 경제 물가 잡아달라 이런 얘기가 많죠. 경제가 1번이죠. 당연히요.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공정이 2위로 키워드로 올라왔고요. 갈등, 당내 갈등이라든지 정치권의 갈등 이걸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모습. 경제가 1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인사거든요. 검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5위가 상식이고요. 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서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있어요. 예. 명확해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 경제 민생 챙기는 거 열심히 하고 인사 잡음 없게 만들고 당내 갈등 줄이고 싸움보다 국민을 보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주진우 라이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할 때 다 지지율 폭락 원인을 꼽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도 잘 알 텐데 우리가 잘 알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게다가 숫자는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히 보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민심을 민심하고 이렇게 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론과 민심을 저버리면서 정치를 합니까? 정치가 여론과 민심을 먹고 사는 데인데. 네. 선이 굵으신 분이니까. 그래도 민심을 잘 받아들이라고 좀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이대로 가면은 정책 집행에 대단히 큰 문제가 초래되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강윤, 전민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토트넘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